예, 다섯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죠. 링크드 리스트. 뭐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연결 리스트의 프리 노드와 그 다음 노드 사이에 새로운 뉴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문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서 보면 이런 얘기네요.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실제로 데이터가 기억이 돼야 될 부분이죠. 실제로 데이터가 기억이 되고 여기가 보통 뭐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뭐 링크라고도 지금 표현했습니다. 문제.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물론 이쪽은 링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노드가 삽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드, 물론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노드가 있겠죠. 뭐 P 포인트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뭐 Q가 뭐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얘가 이쪽을 가리키게 하고 얘가 이쪽을 가리키게 해주면 삽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여기가 200번지다. 여기가 300번지다. 이거 400번지라고 하자고요. 그럼 지금 여기 몇 번지 갖고 200번지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300번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일로 넣어주면 된다. 즉 400번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400번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400번지를 지금처럼 넣어버리면 그럼 여기 200번지는 어디가 기억하고 있냐고요.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연결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만 돼 있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끊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200번지에 대한 정보가 절대 없으니까 이 200번지를 400번지로 넘기기 전에 이 200번지를 여기다 토스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이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400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연결하고 두 번째 이거를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여기다가 Q링크에다가 Q링크는 여기죠. 뭘 집어넣는다? P링크. P에서 가리키는 링크를 집어넣어줘야 바로 이게 첫 번째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P링크는 200번지잖아. 원래는 200번지를 여기에 넣음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P링크라고 하는 이 노드 P링크라고 하는 이 노드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Q를 넣어주면 된다 이것이. 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어본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먼저 배웠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건 무슨 함수예요? 멜록 함수. 자, 찍어보고. 메모리에 이렇게 있어요. 기억 장소를 확보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멜록입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거죠. 몇 바이트? 뭐 4바이트를 할당해 주세요. 그러면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당 받는 이 노드라고 하는 길이는 정수형이라고 할 경우에 뭐 인티저 데이터 그 다음에 인티저 지금 상태는 링크가 되겠죠? 이걸 스트럭처로 선언했을 거라고요. 시어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 인티저가 2바이트인지 4바이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4바이트, 합쳐서 4바이트가 될지 합쳐서 8바이트가 될지 모르니까 에이, 요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뭘로 정의한 거예요? 바로 노드라고 정의한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노드라고 쓰면 인티저 시어는 A, 플로트 B, 노드 쓰면 이 노드라는 건 없는 거잖아. 우리 시연에서 인티저나 플로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절대적 자율형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 구조적 자율형이라는 거야.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지정을 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길이를 알려면 어떤 걸 씁니까? 사이즈 오브 노드죠. 이 길이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8이 될지 4가 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멜로 사이즈 오브 노드라는 길이만큼을 떼어주세요. 이 길이만큼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가리킬 노드가 new 노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얘가 포인트 변수가 돼야 되니까 게스트 연산자를 써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노드에 해당되는 타입이야.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떤 의미와 같은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A하고 슬러시 B를 연산한다. 이게 정수고 이것도 정수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실수로 만들어줘야 정확히 계산한다. 시연회에서 요게 A가 정수형이고 B가 정수형이면 몫이 계산되어지는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실수가 돼야만 실수 연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수형 변수일 때는 점을 찍을 수가 없거든요. 실수일 때는 뭐 A에다가 3 해서 찍으면 돼 이렇게. 근데 정수일 때는 쓸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준다? A에서 앞에다가 플로트 해서 B를 해주면 요 자체가 무슨 계산된다? 실수형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물론 여기 숫자 3이니까 3이지만 B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든 소수점을 찢는 효과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형변환 연산자를 게스트라고 하죠. 그걸 떠서 여기다가 연결시킨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이 크리만큼을 떠서 집어넣어요. 그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new 노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100번지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한 대로 하면 여기 200번지라고 가야 되겠네. 그죠? 200번지, 여기 200번지고 이게 400번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40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는 연결이 되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요 노드 값을 여기다가 먼저 200을 집어넣어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400을 기억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리 노드 링크, 지금 이게 프리 노드 아닙니까? 프리 노드. 물론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논리적 구조상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리 노드 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뉴 노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프리 노드의 값을 여기다 써야 될 게 뭐예요? 프리 노드에 해당되는 링크 값을 여기에 200 값을 먼저 여기다 집어넣자. 두 개 한꺼번에 가리키게 해줘야 된다. 이걸 어디다? 프리 노드, 새롭게 생긴 뉴 노드에다가 링크에다가 집어넣어야만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고 이게 기억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얘는 상관없으니까 요 뉴 노드 값을 이쪽을 갖게 해줌으로써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제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삽입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답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로 5개의 공간을 확보했죠.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혀 있는 걸까요? 기억 장소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여기는 A의 첫 번째 방,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 여기는 정수형이 만약에 4바이트다. 이건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필요하면 만약에 인티다 4바이트를 할당한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란 말이야. 2바이트면 2바이트. 4바이트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돼? 104. 여기는 108, 112, 116 이렇게 되겠죠. 번지가.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A 혹은 A의 첫 번째 방의 번지. 맞습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요? A 플러스 1 혹은 A의 표현할 수 있죠? 네. 그 상태에서
포인트 변수를 확보한 거예요. 어떻게? 포인트 변수 P라는 걸 하나 확보해서 A 값을 가리키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젠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이거를 수행한다면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볼까요? 풀 P 이렇게도 보고 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를 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항은 어떻게 돼요? 결합 순서가. 이쪽 방향이죠. 결합 순서가.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만약 이항 연산자 중에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빼기가 있습니다. 이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 얘가 우선순위가 빠른 거죠. 아니, 3 플러스 4 곱하기 7이야. 그러면 이거부터 하는가? 이거부터 하잖아. 이게 더 빠르죠?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잖아, 우선순위.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3 빼기 4 플러스 5면 여기에 플러스를 먼저 썼다고 해서 플러스 먼저 계산되나? 아닙니다. 결합 순서는 이거의 순서잖아. 이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거에 대한 같은 레벨에 있는 건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앞에 있다고 해서 결합 순서가 빠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항이라고 쭉 표현했으면 맨 첫 번째가 이게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단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야? 결합 순서가 동일하단 말이야. 응? 앞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면 당연히 얘가 먼저 되는 거지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항처럼 단항은 어떻게 돼? 모든 단항 연산자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갖는데 결합 순서는 다 이 방향이라고.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얘를 먼저 수행한다니까. 왜? 단항 연산자 두 개 있으니까 얘 수행하고 그다음에 얘 수행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풀뿔이 나중에 있으니까 P를 말하는 거죠. P의 내용을 지적하는 거야. P의 내용을 지적하는 거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100이라도 못 따르면 10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증가시킨 거지. 이거는 나중이니까 P의 내용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하나를 증가시키라는 뜻이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P를 증가시켜서 이거는 증가시킨 다음에 그 내용에다가 100을 집어넣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거는 현재 가리키는 곳에다가 내용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집어넣고 하나 증가시키라는 뜻이고, 이거는 증가시킨, 왜 이렇게 되니까 결합 순서가 증가시킨 값에다가 이건 뭐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야. 이거랑 전혀 다르죠? 어? 다릅니다. 왜? 이거는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이건 뭐야? P 내용. P의 내용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든 간에 그 값에 하나를 증가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야? P 포인트의 내용에다 집어넣고 포인트 하나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이건 P 내용, 즉 P 내용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그 값에 1을 더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있는 변경되는 배열의 요소는 첫 번째밖에 안 변경이 되는 거지. 예? 증가는, 이건 지금 뭐야?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증가되지도 않아. P의 내용, P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하나 증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갖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첫 번째.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입니다. 우리가 DBMS, 여러분들 회원 정보는 모든 사이트에서 DB로 저장되어 있고 회사 정보도 막 다 기억이 되어 있겠죠.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보들은 엄청나게 나쁜 쪽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요. 자, 보안을 위한 데이터 단위는 테이블 전체도 되고 특정 테이블의 특정 행과 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막아내는 건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그 정보가 어떤 건 위험하고 어떤 거는 위험하지 않고 그런 건 사실상 없죠. 쓰는 사람, 그 정보를 빼가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빈집에도 도둑놈이 가져갈 게 있다. 그런 뜻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필요될지 모르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정보가. 각 사용자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해서 다른 접근 권리를 갖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B가 있을 거고, 그죠? 거기 안에 테이블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뭐 여러 또 DB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테이블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러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동등한 권리를 줄 수는 없는 거죠. 다 상등 등급 단계를 나눠서 보안 설정, 권한 설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보안의 정의. 보안을 사용하는 권한 부여는 관리자의 정책 결정이죠. 관리자 DBA. 이걸 관리하고 설정하는 이 DBA에서 어떤 부분은 누구누가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셀렉트만 쓸 수 있게 권한 부여를 하는 거지. DBMS 자체가 결정해서 정보하는 거다. 내가 엑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회사의 월급, 직원들의 월급 정보가 있다면 또 아래 한글의 정보가 있다면 아래 한글이 엑셀이 알아서 보완을 해주나? 아니죠. 글 쓰는 내가 그 아래 한글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도록 패스워드를 걸거나 비밀번호 거는 그런 작업은 실제로 사용자가 하는 거죠. 관리자가. 정책 결정은 DBMS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 4번. 다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가. 자바스크립트는 HTML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의 웹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라고 하는 정적인 문서에서 좀 더 추가해서 그림도 동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웹 브라우저에서 번역돼서 실행되는 거다. 서버 측은 어떤 거다? ASP, PHP, JSP 잘 기억하세요.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은 거치지 않고 직접 실행되므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저가 있으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가능하지요. 자바스크립트 자바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다. 조금 애매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기반, 객체 기반이죠. 그죠? 이게 객체 기반으로 해야 돼. 원래는 HTML 문서사에 직접 삽입된다. 자바스크립트는 모텔을 가지고 있는 자바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이지만 문법 구조가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틀리죠.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웹상에서 HTML과 어울려서 쓸 수 있도록 어느 조금의 기술을 나눠준 거지 이쪽 쓰는 게 따로 자바에서 쓰는 거 따로 스크립트에서 쓰는 따로 문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문법을 갖고 있다. 분명히 틀렸죠? 그럼 요거는 객체 기반 스크립트 언어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히 쓰면 객체 기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기반을 하잖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하나 객체 지향 언어 그러면 C 뿔뿔 자바 뭐 스몰톡 이런 같은 거고 객체 기반 언어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객체 지향이니까 객체 기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들렸죠. 다음 어떤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4096 워드래요. 메모리 용량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워드다 그러면 CPU에서 가리키는 주소를 가리키는 PC나 MI는 몇 비트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두 가닥이면 되잖아. 두 가닥. 2의 2승은 4잖아요. 그러니까 두 비트면 된단 말이야. 두 비트. 그런데 이 40 워드가 아니라 뭐예요? 4 워드가 4096 워드잖아. 이건 1024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거랑 똑같잖아. 1024를 쓴 이유는 뭐죠? 2의 10승이지 않습니까? 이건 2승. 그러니까 2의 12승. 아, 이거는 12비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12개가 돼야지 이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4096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가리킬 수 있다. 12비트가 있어요. 주소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워드 크기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동일한 거잖아요. 이게 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가 얼마나 했어요? 16비트라 했으니까 16비트 가면 된다. 그래서 12, 16. 어드레스, 주소 레이스는 12비트, 데이터 레이스는 바로 16비트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영 최대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얘기죠. 현재 판독 기록 헤드 위치가 대기 큐에서 탐색 시간이 가장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건 뭐예요? SSTF죠. 응? 이건 뭐야? 틀렸지? 뭐야? 일괄 처리에 좋고 짧은 거리니까 SSTF를 설명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N스텝 스키는 대기 큐의 디스크 함으로부터 외부 실린더에서 내부 실험용 방향에 있는 요구들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외부 실린더, 외부 트랙이라는 얘기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C스캔을 의미하는 거죠. C스캔은 어떻게 돼요? 아예 진행 방향을 가리켜주지 않아. 무조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트랙에서 내부 실린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요구들만 처리하는 기법이다. 이건 N스텝 스캔이 아니죠. N스텝 스캔은 들어온 요구 중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하고 그게 다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되고 C6은 디스크함에서 내부 또는 외부 트랙에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더 이상의 처리가 요구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트랙까지 이동하지 않는 기법이다. 이동을 하면 뭐죠?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C스캔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출제자들은 어떻게 본다 그래서 C스캔과 스캔을 봤을 때 어떤 것처럼 룩과 C룩처럼 푼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뭐야? 정확히 다르지. 이건 끝까지 가는 거야, 일단은. 여기는 끝까지 가지 않아. 이거야. 끝까지 가지 않아. 마지막 때까지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출제자들은 룩과 C룩을 뭐처럼 스캔처럼 풀어내기 때문에 스캔으로 풀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끝까지 가지 않는 거로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부 또는 외부 트랙으로 이동이 될 때 그러니까 내부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이동이 될 때는 내부나 외부나 다 이동은 되잖아. 근데 외부로 갈 때는 처리를 안 할 뿐이지. 데이터를 읽지 않을 뿐이지. 끝까지 가는 건 맞잖아. 스캔은 끝까지. C스캔은. C룩은 끝까지 안 가는 거야. 어쨌든 C스캔이라고 하는 거나 C룩은 갈 때, 내부로 들어갈 때 데이터를 읽어내리고 바깥으로 갈 때는 그냥 내려가지만 어쨌든 이동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정확한 거지만 실제로 출제자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융통성 있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공평한 건 어떤 거밖에 없어요. FI, F5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다음 7번. 다음 CPU에 진입한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과 처리하는 시간에 필요한 실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SRT가 뭡니까? 선점과 비선점. 선점이죠, 선점. 남아있는, 기억나십니까? 남아있는 쪽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SJF는 비선점이고 짧은 쪽이 무조건 주는 거라면 SRT는 어떤 겁니까? 선점형이고 남아있는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평균 반환 시간. 이것이 뭐죠? 평균 실행 시간에다가 뭐죠?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지. 그죠? 평균 실행 시간은 그냥 해주면 되지 뭐 이거. 8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를 하면 되지. 맞습니까? 4로. 4로 나는 평균 대기 시간의 대기 리스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P1이 먼저 들어왔죠? P1이 들어갑니다. P1이 들어갔어요. 그 2초가 딱 지난 시점에서 2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 남았다는 얘기죠? 6이 남은 상태죠? 4초짜리 작업이 들어왔어. 작업이 뺏겨 안 뺏겨? 얘랑 비교해보니까 뺏기겠지. 그래서 2초가 딱 지난 상태에서 누구한테 뺏겨? P2한테 뺏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2초가 더 지났어. 2초가 또 정체볼 때 4가 지났을 때 누가 들어왔어? 얘는 2초가 남아있고 얘는 1이 남아있죠. 요 세 개 비교하니까 누가 짧아? B3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3이라 주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문을 열었다니까,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8시간짜리 환자가 왔다니까 미래잖아. 알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치료한다니까 2초 정도 치료하고 보니까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니까. 얘는 4시간이 필요하대.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6초가 되든 6시간이 되든 6분이 되든 간에 얘는 일단은 기다리게 하고 이 작업을 넘겨주죠. 그래서 2초가 또 지난 상태 보니까 누가 P3이 들어왔잖아. 그럼 얘가 2가 남아있는 상태고 얘는 그대로 6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작업이 덜 짧잖아.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얘한테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끝났죠. 작업이. 1초를 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보니까 4초하고 2초하고 6초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가야 돼? 2. 얘는 지금 4초 이거잖아. 남아있는 게 더 나니까 얘는 P2 주고 P2. 그 다음에 4. 요거. P4에다 주고 그 다음에 6초. P 뭐예요? 1에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 2, 1, 2, 4, 6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바로 SRT로 운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P1의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P1은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기한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대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1, 2, 4 얼마인가요? 9죠. 9. 그러나 얘가 도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중에 빼고 그림상에서만 보자. P2는 어떻게 됩니까? P2는 요만큼 기다렸네. 2. 그 다음에 요만큼 1. 그리고 끝났죠. 그렇잖아. P2는 여기 앞에 이만큼 기다렸고 P2는 요만큼 기다렸잖아. 자기 자신은 빼야 됩니다. 그 다음 P3은 얼마 기다렸어? 그림상으로 보면 요거 2. P3 없죠? 끝났죠? 그 다음 P4는 요만큼 기다렸잖아요.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4. 자, 그러나 얘네들 도착 시간이 있잖아. 얘는 도착 시간이 없으니까 0, 9, 9대로. P2는 도착 시간이 2니까 여기는 1초만 기다린 거죠, 결국은. 얘는 P3은 얼마? 4초를 기다렸을 때 늦게 들어왔으니까 바로 시작된 거고 기다리는 시간 없었고 P4는 6초를 이만큼 그림상에 놨지만 6초 후에 들어왔으니까 3초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어떻게 돼요? 9, 1, 0, 3. 9 플러스 1, 0, 3.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건 얼마? 12, 17. 12, 17. 이거는 플러스 13, 4. 여기는 8, 4, 1, 4니까 12에다가 17 맞죠? 네, 17. 여기는 9, 1, 0, 6을 빼니까 3, 13. 그러면 4분의 30이 되네요. 자, 여기가 잘못되어 있군요. P4라고 했으니까 P4. 그죠? 2, 2, 1, 2지. 2, 2, 1, 4로 해놨네. 그러면 얼마야? 결국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1이 되고. 그러니까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28이 되고. 그래서 4분의 28이니까 7. 이라는 시간을 얻게 되는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대기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전체 반환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구분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LR입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에서 프레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줬네요. 여기에 값이 얼마냐 이거야.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그려야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4는 그냥 올라니까 폴트 맞죠? 4는 놔두고 2 올라니까 폴트. 4에다가 2에서 0 올니까 폴트. 여기까지는 다 폴트가 일어납니다. 자, 그 상태에서 5를 올리려고 봤는데 얘네들 중에 없어. 그러면 이 자신을 포함하고 이렇게 묶어내면 되겠죠? 0하고 2 여기를 바꾸면 되네요. 폴트. 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들 묶어놓으면 0하고 2는 있으니까 냈고 요거 4가 없으니까 그냥 교체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1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5, 2, 0에서 성공. 1. 요렇게 묶어. 5도 있잖아, 여기. 2도 있잖아. 요거랑 교체하면 되지. 폴트. 또 있네. 7이네, 이번에 7. 7. 그러니까 요렇게 2하고 1하고 요거 없죠? 7. 폴트. 3이네, 3. 마지막으로 3. 이렇게 7 쓰고 1하고 3. 폴트. 성공 한 번밖에 없네. 실패율은 7개나 되네. 최종 남아있는 건 731. 됐습니까?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다음 시간 분할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의 회선에 다수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분할해 다중한다. 맞죠? 하나의 고속 회선을 두고 여러 개의 단말기나 회선이 연결해서 시간을 나눠 쓰는 게 시간 분할 다중화죠. 저는 일정한 타임 슬롯, 요 하나가 차지하는 시간이 타임 슬롯이죠. 각 부채널을 분비해 비동기형만 사용하고 있다. 이게 틀렸잖아. 자, TDM이라고 하는 시간 분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STDM과 그 다음에 ATDM이죠. 동기식 TDM, 동기식 시간 분할 다중화 멀티플렉스 다중화. 비동기식이잖아. 이거 벌써 틀렸죠? 동기식, 비동기식 다중화한다. 얘는 한국말로 얘는 동기식 TDM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비동기식 TDM이라고 하지만 같은 말도 있죠. 확률적 TDM, 지능적 TDM, 통계적 TDM이라고 합니다. 왜?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는 놈들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뭐야? 고정되잖아, 그 슬롯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디지털이고 통계적 시그널 이거죠, 지금.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터미널스가 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얘는 정적, 고정된다는 거잖아. 얘는 동적, 가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해진 용량이라고 하면 더 많은 단말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동기식. 답은 두 번째 틀렸습니다. 다음 부동소수점 77625를 기억하는 지수부. 자, 부동소수점은 실수죠, 실수. 실수 포맷은 어떻게 됩니까?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부호 비트, 여기는 가수 비트, 여기는 지수부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얘기하면 77.625라고 하면 0.77625 곱하기 10의 몇 승? 하나, 둘, 셋. 아니, 둘이네. 같은 말 아니야. 그럼 굳이 기억시키면 얘를 어디다 기억시키는 거야? 여기다 기억시키는 거고. 요건 어디다 기억시키는 거야? 여기다 기억시키는 거고. 플러스죠? 그 플러스니까 0. 이렇게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형태는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죠. 부호 부분 다르죠. 음수, 양수.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가수부 다 다르죠. 지수부도 다르죠. 그런데 이런 포맷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표준화되어 있는, ITRB를 표준화되어 있는 포맷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진수로 바꿔요. 자, 제가 써놨습니다. 77.625를 이진수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77을 요게 6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꾼다? 정교화시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IEEE 754 포맷은 여기 소수점 하나를 남겨두고 유효 숫자 남겨 나머지는 다 가수로 집어넣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0, 0, 1, 1, 0, 1.1010이잖아. 실수.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0.0011011101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섯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 하나를 남겨두고 옮겨요. 그래서 1.0011011010 곱하기 10에 이렇게 만들어낸다. 6승. 6승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거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뭐다? 1 유효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소점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를 유효 숫자를 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거야? 요거는 가수부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6승은 6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방향은. 그리고 얘는 플러스 백이야. 플러스죠. 부호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요건 여기고. 맞죠? 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렇게 맞춰주고 플러스니까 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 땐 요거만 집어넣는다고. 요거만. 0011 011 010.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 부분은 다 뭐야? 0으로 패딩.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부터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6은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6. 이진수로.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걸 읽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양수네 플러스 0점이 아니라 1을 붙이고 이걸 집어넣으냐. 선생님 1이 왜 나왔나요? 집어넣을 때 아예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곱하기 10의 몇 승? 요 6승이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그럼 6이라는 값을 지금 어떻게 줄 거냐. 자, 보세요. 부호 비트는 한 비트면 되지. 요거. 0과 1이니까. 요거 몇 비트를 주냐? 8비트를 줍니다. 8비트. 그럼 나머지가 몇 비트? 23비트죠. 네? 32비트에서 23비트, 8비트, 1비트에서 32비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8비트를 6을 표현하면 8비트를 6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 0000 011 이거잖아. 이걸 집어넣느냐? 물론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라는 건 양수만 있나? 플러스도 있고 빼기도 있잖아. 소점 이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수가 양수 될 수 있고 소수가 되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누가? 아이틀 미국에 있는 전자전기협회 754 뽀벳 그걸 모임 만든 놈들이 이렇게 정한 거야. 8비트니까 제로. 이게 얼마지? 127을 기준으로 가자. 응? 그리고 그 이하 값은 그 이상 값은 양수로 여기는 음수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응? 그러면 양수로 간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지금 얼마? 6을 기억시켜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6을 더해버려. 그러면 127에다 6을 더하면 얼마야? 133이죠. 133을 기억하려면 133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다시 쓸게요. 여기서. 자, 0111, 1111이 127이야. 이게. 하나 더하면 어떻게 돼? 1000, 0000이 128이라고. 이게 하나 커진 거죠. 뭐보다? 127보다 하나 커진 거잖아. 그 다음 10000001은 129죠. 이건 어떻게 돼? 120보다 2가 커진 거잖아. 10000010은 130이죠. 127보다 얼마 커진 거야? 3 커진 거야. 10000011은 얼마야? 131이죠. 이건 127보다 얼마 커진 거야? 4 커진 거야. 100000 100 이건 얼마야? 132거든요. 이거는 127에다가 5가 커진 거야. 1000 101 이건 뭐야? 133이야. 127에다가
6이 커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6만큼 커진 이 값이 어디에 기억되는 거다? 바로 여기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커지면 양수야, 양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비트가 다 1인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지수야. 선생님 1의 보수, 뭐 2의 보수 헷갈리는데 전혀 무관해 그거랑. IEEE 754 포맷에서는 8비트에서 첫 번째 1비트는 바로 128 커진 값이라고. 거꾸로 0, 1, 1, 1, 0, 0, 0, 1, 1, 1, 0 이건 뭐야? 126이죠? 이거는 100에서 빼기 1. 0, 1, 1, 1, 1, 1, 1, 0, 0, 1. 이건 얼마야? 125대 이거는 127에서 빼기 2지. 그러니까 앞에 0 있는 것들은 다 뭐야? 음수지수지. 그러니까 127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큰 값을 기억해. 6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더한 값 이거를 기억시키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6을 기억시켜야 된다. 그러면 127에서 마이너스 6을 뺀 값을 기억시키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 플러스 있는 것은 양수가 되고 옆 첫 번째 비트가 음수일 때는 음수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8비트. 지수부가 8비트에서 127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양수이면 양수만큼 더하고 그러니까 127을 기준으로 하고 음수면 127에서 뺀다는 거야. 이를 지수 양수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한 약속 규칙이죠. 표준 규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양수로서는 128승이 최고죠. 그러니까 128승 여기서 도한 값이 얼마야? 128승 되려면 얼마? 120, 255잖아. 11111111이 얼마야? 255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한 값이 이거가 되는 건 즉 128승이 양수로서는 가장 큰 값이. 이건 1승, 2승, 3승, 4승, 5승, 128승이 가장 크다는 얘기지. 그 이상은 오버플로가 일어나요. 여기다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빠지잖아. 오버플로니까 0, 1, 0, 0, 0, 0, 0, 0, 0, 0이니까 오버플로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0이잖아. 이거 0. 0이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8비트에 111111에다가 0을 1을 더했다니까 이거 기억할 수 없잖아. 8비트니까. 이건 얼마야? 127에서 얼마 뺀 거야? 127 마이너스 127이지 이게. 모든 8비트에 0이 들어간 뭐야? 이건 마이너스 127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큰 값, 가장 큰 값 255, 즉 128승은 하나를 더 더하면 마이너스 127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6이므로 127에서 6을 더한 134 이 값을 기억시켜라. 이걸 찾으라는 뜻이죠. 문제는. 23비트는 요 가수부를 여기 보세요. 가수부 여기 보죠. 부호 비트, 지수 비트 이게 뭐야? 가수 부분은 어디? 요 부분. 여기만 이렇게 채운 거야. 이건 다 패딩이 됐죠. 여기. 이게 바로 컴퓨터 내부에 기억된 거야. 자, 이게 부동소수점이야. 그럼 이거 부호 양수네. 이거 지수가 이거네. 여기까지가 가수부네. 그러면 너 끄집어. 플러스 1은 무조건 붙이고 곱하기 0, 0, 1, 1, 0, 1, 1, 0, 1 곱하기 10의 몇 승? 이거 134이네. 117 빼. 6이네. 이렇게 해서 실수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아시겠습니까? 답은 두 번째가 됩니다. 다음 부울 대수를 보고 부울 회로를 보고 부울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일일이 다 따져봐도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뭐죠? 이 기호가 아직도 뭔지 모르면 안 돼. 남자같이 생겼으니까 뭐야? ND지, ND. 곱집합이고 이건 남자가 여자같이 생겼잖아. 오양. 맞습니까? 자, 그러면 A하고 C가 들어와서 만나서 바로 뭐가 됩니까? ND를 만나는데 not 기호를 받잖아. 그러니까 A하고 C의 낫이야.
C에 not이 붙어서 무슨 회로와 and 회로를 만났다고. 그런데 그것이 not이야. 그죠? 왜? not and니까. 없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P하고 and로 결합이 됐어. 그런데 C는 not이야. 부정으로 들어왔죠? 그것을 전체 부정한 거야. 이거랑 B하고 C는 무슨 관계야? and 관계잖아. and. 그죠? 얘하고 뭐와 또 결합이 됐어? O와. 이렇게 부울대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좀 번역을 하자. not과 not이 있으니까. the more강. A not 플러스 B not. 거꾸로 A 플러스 B의 not이면 A not B not.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 not 플러스 C가 되죠. not의 not은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B하고 C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걸 바꾸자. 공통인수 C가 있네. 1C 플러스 BC로 쓸 수 있죠. C1은 C잖아. and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될 수 있거나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 0 아니면 1 아니야. 얘를 선택하는 게 좋잖아. 이 남자는 싫어한단 말이야. and니까 C가. 이걸 거꾸로 한 거라고. 그럼 C가 묶이죠? 자, 1 플러스 B. 1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는 O양이야. O양은 누굴 좋아해? 남자를 좋아한다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 있는 B보다는. 그래서 1이 선택이 되죠? 1이야. 1. 그러면 1C는 어떻게 돼? 역시 아까 똑같죠?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자, 이겁니다. 이걸 찾으면 되는데 없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드모어랑 법칙을 하면 A not 플러스 C가 되잖아. 동일한 거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 자, 지금 풀었던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 정도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네, 12번. 다음 설명하는 테스트 기법이죠. 자,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 블루나 레드 박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는 투명 상자라고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안에를 자세하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검사하는 거고, 블랙 박스의 안에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를 봐가면서 자세하게 검사하는 게 화이트 박스죠. 블랙 박스는 어떤 거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거기서 적절한 입력 데이터를 정해 놓고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인트 검사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제대로 연결이 되고 인터페이스가 되는지, 소프트웨어 기능이 이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입력이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이거는 소스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처리하는 거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균등 분할, 경계값 검사, 이것들이 다 뭐예요? 원인 결과 그래프가, 경계값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블랙박스 검사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가 해당되는 거. 다음, 하향식 점증적 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구현하지 못한 하위 모듈의 존재를 구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 모듈은 뭐냐? 자, 소프트웨어 구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듈이죠, 모듈. 구조도에 보면. 자,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해내. 자, 전체 프로그램 실행합니다. 메뉴가 3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메뉴 축 나와. 축 나와. 축 나와. 자, 이상 없네. 왔다 갔다. 자, 부메뉴 또 눌러봐. 안 나와. 눌러봐. 안 나와. 그럼 이제 결합해. 또 결합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합하면서 검사하는 걸 하향식.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김 팀장 네가 하고, 이건 최 팀장 네가 하고, 이거는 이 팀장 네가 해. 언제까지 해와.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언제 모여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놈이 안 왔어. 그럼 테스트 안 해볼 수 없잖아. 그럼 껍데기라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자. 알맹이가 없더라도. 이러한 모듈을 뭐라 그런다? 바로 스터브라고 한다. 답은 3번이죠. 드라이버는 뭐야? 드라이버. 이것은 상향식 검사할 때.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은 어디서부터? 메인부터 실행하게 돼 있다고. 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돼. 근데 얘네끼리는 실행하고 싶어. 요거끼리 실행하고 싶다고. 그럼 요거를 임시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 아니야. 냉장고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 냉장고가 다 조립이 되면 검사가 되나? 아니야, 나 모터만 검사하고 싶어. 모터만. 돌아가야 되잖아. 모터. 냉장고를 모터 있겠죠? 전원을 집어넣고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요. 전원을 연결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해. 이 전원 연결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모듈들이 많을 텐데 하위 모듈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부분적으로 돌아가는지 임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고 한다. 그건 어디서만 존재한다? 상향식에서만 존재한다. 일단 다음은 스터브. 잘 기억하세요. 다음 웹이죠. 웹에서 HTML에 대한 문제군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폼 작성, 입력 양식 지정 사용하는 인풋 태그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액션이라는 걸 줍니다. 내가 이 폼이라는 게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를 집어넣고 과장 집어넣고 로그인을 해주면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를 집어넣고 로그인을 하면 그 결과 페이지가 나오잖아. 로그인이 되든 로그인이 안 되든 이 결과 페이지가 만약에 리절트다. HTML이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여기 요 그림이 폼이에요. 폼. 그 폼이 처리되었을 때 내한테 다시 그 결과를 보여줄 페이지를 지정하는 게 바로 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절트 메소드는 뭐야? 메소드. 이거는 포스트 방식. 보안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그 넘어갈 때, 즉 서버로 내가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넘어갈 때 그 데이터 영역에 일정한 특정한 영역에 집어넣고 보낼 것이냐 아니면 get 방식으로 쓰게 되면 URL 맨 끝에 파일명 맨 끝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만약 이것이 input HTML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파일명 맨 끝에 붙어서 넘어가는 것이 get 방식. 보안이 별로 필요 없고 속도가 빠르게 처리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지정을 하고 input type text type text 네임을 줘야죠. 변수 뭐 id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input type 뭐 password 이거는 텍스트와 똑같은데 입력할 때 글자가 안 보이게끔 입력하겠다. name tw 그 다음에 input type submit 그럼 value를 쓰죠. 보통 value에서 로그인 그럼 여기 버튼에 로그인이 뜨겠지.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할래 다시 할래. input type reset 입력한 거 처음부터 다시 할래. reset value 취소 그 다음에 폼을 닫는 거죠. 자,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HTML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텍스트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기 위한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보여줄 이 파일명을 지정하게 돼 있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get과 post가 있고 여기서 그려지는 그런 타입 구조들의 객체명이 텍스트, 패스워드, 서브밋, 리셋 등이 있다. 자, 메소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value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는. name은 어디 있는 거야? 타입은 어딘 거야? 타입에는 텍스트, 패스워드, 히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풋 태그에 다 존재하는 거야, 얘네들은. 얘만 어디서 온 거야? 폼이라는 태그 안에 있는 거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 답은 메소드.
1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XP에서 프린트 스풀 기능이죠. 스풀. 자, 컴퓨터 메모리야.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가 이렇게 있어. 아래 한글 문서가. 여기에는 여러분이 디스크가 물려져 있기도 하고 뭐가 컴퓨터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서를 직접 보내면 너무 느려 터졌어. 그러니까 수풀 기능 쓰는 거는 프린트로 출력하지 말고 현재 문서를 디스크로 세이브하듯이 출력해놔. 이게 더 빠르겠죠, 이거보다. 디스크로 저장은 똑같은 양식이야. A라는 거면 여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여도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근데 훨씬 빠를 거 아니야. 일로 기다리고 있지 않고. 출력해놓고 이제 난 딴 데 가서 딴 일 볼 거야. 그러면 요 놈이 프린트로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요 영역을 수풀이라고 하고 요렇게 디스크에 저장된 출력 자료 포맷을 프린트로 옮겨놓는 놈을 스풀러라고 하고 그 과정은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프린터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한다는 것은 문서를 출력하는데 CPU가 계속 지켜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스풀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전체로 향상시키는 거 맞죠? 대기적인 문서에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스 같은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죠? 인쇄가 인쇄 중이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죠. 다 맞는 얘기 같죠? 자, 그런데 인쇄 대기 중이라는 건 이미 여기 뭐야? 스풀에 차여 있단 말이야. 여러 컴퓨터에서 보내온 출력 모양이 이미 출력이 된 상태예요. 내가 용지 방향이나 용지 공급이라든지 인쇄 매스를 다시 수정하려면 여기 스풀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다시 수정해서 출력해야 돼. 이 스풀 안에 있는 건 프린트로 옮겨지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출력된 모양과 똑같단 말이야. 단지 디스크에 들어가는데. 아니, 이 100장을 출력했어. 이 100장의 모습은 스풀 안에 있어요. 그냥 디스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프린트로 옮겨주는 거야. 이게 스풀러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 출력된 이 내용들은 변경이 안 돼. 이미 출력이 된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꾸려면 대기 중에 있는 문서를 지워버리고 다시 수정해서 출력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16번. DBM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유지관리 모든 책임을 진다. 종속성과 중복성을 문제를 해결한다.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데이터 스키마를 생성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얘는 DBMS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체, 학생이라는 객체를 잡고 어떤 속성들이 필요하고 이런 ER 다이아그램을 그려내는 작업이 이거 데이터 스키마를 생성하는 개념 아닙니까? D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맞는 얘기지만 역할이 어떤 거냐를 잘 구분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이용자 PC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이용자에게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주소로 접근하여 가짜 사이트로 돼 범죄가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컴퓨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협이라 갔다 농협이 여기 있어. 농협. 여기가 공격자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쳐요? 농협.com 만약에 com이라는 도메인을 쳤다 그러면 일로 가야 되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이놈이 여기 공격자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가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도메인 IP, 농협을 쳤을 때 com에 IP가 있을 거 아닙니까? IP 주소를 공격자 IP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도메인을 친다는 것은 그 도메인이 IP로 바뀌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내 친구를 전화번호를 찾아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툭툭툭 홍길동이네. 툭. 그럼 번호를 확 바뀌어서 전화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에서는 바로 도메인이잖아요. 근데 홍길동 하면 그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딴 전화번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분명히 농협.com을 치면 일로 가야 정상인데 일로 가버려. 근데 여기 있는 화면과 여기 있는 화면이 똑같아. 들어오는 화면이.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화면이 똑같다니까? 내가 농협에 접속했나 보네. 근데 창이 하나 떠.
보안카드 32개, 24개짜리 입력하래. 보안상의 문제. 그대로 입력하면 얘한테 다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파밍이라고 합니다. 파밍. 자, 후킹은 뭐냐면 키보드 입력 정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컴퓨터 시스템 본체와 접근해서 정보를 직접 빼나가는 기존의 바이러스 방식과는 달리 키보드에 입력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받아내는 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인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지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공격 대상으로 잡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빼갈 수 있다. 스마트폰 문제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수법. 스미싱은 알고 있죠? 답은 파밍이고. 다음 같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사이클은 어떤 겁니까? MBR을 MAL에 놓는다는 거야. 주소를 해서 메모리에서 멤버를 가져온다는 게 아닙니까? CPU에서 MBR에 있는 내용을 MAR에 갖다 놓음으로써 찾아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로 갖다 놓겠다는 거야. 다시 MBR에 갖다 놓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add A, B면 이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데이터의 번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바로 뭘 해주는 거야? 요 오퍼랜드를 가져오는 형태, 바로 인다이렉트에 대한 문제죠. 다음 19번. 다음 시연의 실행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자, 해피라는 게 잡혀 있어요. 보이가 잡혀 있고, 포스트가 잡혀 있어. 러브가 잡혀 있고, 맨 끝에 널. 그 다음에 패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배열 포인트가 STR이야. STR이 몇 개는 몰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꼴입니다. 요게 뭐야? STR 0, STR 1, STR 2, STR 3, STR 4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포인터 P를 하나 줬고요. 2차 포인터 Q를 하나 줬습니다. 자, P에는 뭘 줬어요? 요 값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와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지. STR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줬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STR 플러스 2. STR이 여기잖아. 이게 STR, 여기가 STR 플러스 1, 여기가 STR 플러스 2입니다. 요 번지를 2차 포인터가 가리키게 해준 거야. 자, 선언할 때 요 포인트는 뭐야? P라는 거는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포인트라는 건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라고 선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기억하는 건 이 값들을 기억하거나 요런 번지들을 기억하는 포인트 변수라고. 근데 Q는 별이 2개네. 2차 포인트라는 것은 포인트 변수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야. 얘네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거 포인트 변수네. 포인트 변수에 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번지들을 기억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버려요. 자, P 플러스 1입니다. 뭘로 찍어라? 스트링으로. 아이고, 그거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네. P 플러스 1. P를 찾아가서 하나 증가돼. 여기를 가리켜줬네. OST라는 널. %S는 뭐다? 너를 만날 때까지 그 문자를 %C로 찍어내라. 그러니까 OST를 출력하군요. 응? P를 찾아가서 하나 증가시켜. OST. 자, Q의 내용은 어디야? Q의 내용을 갖더니 여기네. 여기네. 거기서 하나 증가시켰네. 이것도 OST. 이것도 OST네. 그다음 Q의 내용의 내용. 이거 뭐지? Q가 변수인데 어떻게 배열을 써요? Q의 내용에 이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A의 N은 A 플러스 N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의 N, M은 A의 N 별표 플러스 M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A의 0, 0은 P의 P죠. P의 Q의 이거는 Q 플러스 0의 내용 플러스 0의 내용이니까 볼 것도 없이 0, 0 필요 없으니까 Q의 내용의 내용과 같은 거잖아. Q의 내용과 내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Q의 별 한번 썼죠? 가서 그 내용. Q의 내용 왔죠? 한 번 더 가서 내용. 이걸 뭘 찍으라 해서 퍼센트 C로 찍으라 했으니까 P가 찍히는 거 맞죠?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호 연결 구조의 하이퍼 큐브 구조에서 각 CPU가 16개의 점을 가질 경우에 CPU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이퍼 큐브 이런 모양이죠.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게 컴퓨터야, 컴퓨터. CPU. 각 꼭지점에 연결이 된 거죠. 컴퓨터 몇 개야? 8개네. 컴퓨터 8개죠? 그러면 컴퓨터가 8개면 그 컴퓨터에 연결된 연결선이 몇 개야? 3개네. 이런 공식이 떨어지죠. 자, 그렇다면 CPU가 16개 연결점을 갖고 있다면 이게 16개래. 그러면 이게 16개면 이거 뭐야? 65,536개. 맞죠? 잘 모르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6승이잖아. 이거 얼마야? 이거 1024 곱하기 88이 64잖아.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65,536개의 CPU 컴퓨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자, 여기까지 5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